자,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2차 방정식 근의 개수는 잠깐 옆으로 옮길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우리가 근을 구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해서 구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구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보면 우리 근의 공식이 뭐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결국에는 이 근의 공식 중에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근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수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값이 0보다 크다면 이제 근의 개수는 2개가 나오고요. 여기 값이 0과 같다면 근은 1개.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면 근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 할 거거든요. 자, 근의 개수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양수라면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있는 부분이 계산이 되면서 두 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0이라면 중근이 되거든요. 중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고 하면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 근의 개수가 2개이다, 1개이다 또는 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게 근이 2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근이 1개다 라는 표현은 중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 실수만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허수도 배우거든. 허수. 그래서 근이 없다가 허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없다고 해서 아예 무언가가 없다가 아니라 실수의 영역을 배우는 중3 학생들 입장에선 없다인데 고등학교 가서 허수를 배운다면 0보다 작다는 허수이다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 구하기. 두근 알파하고 베타라는 어떤 두근이 있는 거예요. 밑에 예를 보면 두근이 마이너스 5, 2가 있대요.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a인 x제곱의 개수가 뭐 a인 숫자가 들어가겠죠. 여기 수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x제곱의 개수가 어떤 수인 2차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근이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밑에 예제로 한번 해볼게. 자, 두 근이 마이너스 5, 2라고 표현하면 우리 식을 세울 수 있겠지. x. 자, 우리 근이 마이너스 5면 안으로 들어갈 때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2는 안으로 들어갈 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는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앞에 1 적어주는데 생략을 하니까 안 적어줘도 상관이 없을 거고 만약에 x의 제곱의 개수가 여기에 만일에 2인 2차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다면 여기 앞에 2를 적어줘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뜻입니다. 자, 알파가 중근을 갖고 있어요. 중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알파가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같은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4를 중근으로 가져요. 괄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호가 바뀐다. 중근이기 때문에 제곱 적어야 되겠죠? 는 0. 기본 틀이에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3이래요. 어디 붙일까요? 네, 앞쪽에 붙여주신다면 이게 완성이 돼요. 풀어주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A, B, C가 유리수일 때
이거는 ABC가 유리수일 때만 성질이 성립해요. 그래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만일에 이게 없다면 안 돼요. ABC가 유리수일 때 2차 방정식함이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한번 쓰고 시작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형태가 2차 방정식의 형태인데 여기에 근이 P 플러스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미안해. 결론이 이거니까 그냥 갈게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 했을 때 답이 대부분 이렇게 나왔죠. 뭐 어떤 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수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한다면 여기 구간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근 자체가 P 뿔마 루트 Q 루트 M이 될 거니까 여기 근이 두 개잖아요. P 플러스 Q 루트 M P 마이너스 Q 루트 M 여기 근이 두 개예요. 합쳐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근이 두 개이고요. 만일에 문제에 한 근이 이거야 다른 한 근 뭐게 하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만일에 문제에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한 근이야 다른 한 근은 뭐게 하면 플러스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드디어 활용이 나왔어요. 우리 1학년 때부터 활용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활용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있지만 미지수 x가 문제를 읽고 거기에 x를 뭘로 둬야 되는지 첫 번째 고민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x를 이용해서 식을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식을 다 적었으면 잘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연속한다는 건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짝수라고 하면 2씩 커지고 홀수라고 한다 해도 2씩 커진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데 여기는 짝수 홀수의 말이 없으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나씩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일단은 우리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요. A라는 자연수, B라는 자연수를 뭘로 둘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로 두셔도 되고 X로 두셔도 되는데 우린 X로 한번 둘까요? 앞에 있는 자연수는 X. 두 번째 있는 자연수 Y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앞에가 X고 연속하기 때문에 얘보다 하나 더 크겠네. 그래서 뒤에 있는 수는 X 플러스 1 되겠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자연수도 제곱하고 뒤에 있는 자연수도 제곱을 했을 때의 합 이렇게 표현되죠. 앞에 있는 수 제곱 뒤에 있는 수 제곱 더하기는 61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두 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문제풀이는 색깔 구별하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처음에 얘기했는 근의 개수 구하는 거 나왔어요. 자, 뭘로 이용한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용한다. 이거 우리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계산을 했을 때 0보다 크면 뭐다?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근이 두 개이다. 만일에 얘가 0이랑 같을 때는 중근, 근이 하나이다. 만일에 이 아이가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 틀 2차 방정식 하면 무슨 기본 틀이 나오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밑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어떻게 비교하죠? 자, 기본 틀이라는 거는 이 형태에서 우리가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비교를 하면 되겠죠?
x 앞에 있는 수가 a가 되겠고, 다시 할게요. x제곱 앞에 있는 수가 a가 되겠고, x 앞에 있는 수가 b가 될 것이며, x제곱이 없는 상태에 뒤에 있는 수가 c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설명이 잠깐씩 나왔지만 뭐라고 해요? x제곱의 앞에 있는 수는 x제곱의 개수, x 앞에 있는 수는 x의 개수, x나 x제곱이 없는 수로만 이루어진 건 상수항. 그래서 x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0일까요? 아니죠. 1이 생략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a는 뭐예요? a는 1이에요. b는 뭘까요? 5일까요? 부호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5예요. c는 그렇죠. c도 그냥 2 아니고 마이너스 2예요. 자, 앞으로는 a, b, c 찾는 거 충분히 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a, b, c 찾았으니까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겠죠. 곱하기 4 곱하기 a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c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예요. 얘를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4 곱하기 1 곱하기 2는 8 33이 되네. 여기 있는 값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0보다 크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0보다 크다. 그렇다면 뭐다? 근의 개수가? 네, 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996번은 근의 개수가 2개. 997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우리 A, B, C 찾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판별식으로 넘어갈게요. B는 6. 그래서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자리에는 9 있네요. 9. C 자리는 1 있네요. 1. 6, 6이 36, 4, 9, 36. 와, 딱 떨어지기 0이 됐어요.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면 뭐다? 중근이 된다는 사실. 중근은 뭐다? 해가 근이 1개다 라는 사실. 자,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자리에 생략됐지만 1이라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고 c 자리는 3이에요. 2, 4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8이 나왔어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0보다 작다는 사실. 0보다 작으면 근의 개수가 네, 없다고 했어요. 근이 없다. 0개.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999번 갈게요. 2차 방정 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c자리에 있는 걸 k로 바꿔놨네요. 그죠? 그랬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나타내래요. 자, 999번부터 1001번까지는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서 b가 뭐예요? 네,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자리 아무것도 없죠? a 제곱의 개수가 안 보여. 뭘로 돼 있다? 네, 1이 생략되었다. 그 다음 c 대신에 k를 넣는 거예요. 일단 얘를 계산해 보면 64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려면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이 되려면 0이어야 되고 근이 없으려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했는 거를 세 가지로 다시 분류를 했어요. 그렇다면 999번부터 풀어볼게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4K 두고 64 이항하면 우리 부등호가 있어도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64 K
마이너스 4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없어줄 거니까 오른쪽 왼쪽 똑같은 수 곱해줘야 됩니다. 자, 곱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마이너스 부등호 할 때 마이너스가 곱해지거나 나누어진다면 뭐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마이너스 4 곱해주고 곱해주면 6일은 6, 6일은 6일에 4일은 4, 4, 6, 24 K가 16보다 작은 형태가 돼요.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이 돼서 조건이 뭐예요? K는 16보다 작아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중근 해볼게요. 이번에는 같아야 된대요. 방법은 같겠죠. 마이너스 4K 이번엔 는이죠. 는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분의 1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K는 16 K가 뭐여야 돼요? 네, K가 16이면 0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번엔 반대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K 6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4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씩 곱해주면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위치가 바뀐다. 마이너스 4분의 1씩 곱해줬으니 얘는 K만 남고 여기는 16이 남는다. 결국에는 K가 16보다 크면 근이 없는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겠죠. 자, 1002번부터 1005번까지 다음 수를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꼴로 나타내세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근이 4하고 6이래요. 앞에서 잠깐 했지만 이렇게 근이 있으면 괄호를 해서 적어주는데 4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했어요. 부호가 네 바뀐다. 6도 부호가 바뀐다. 자,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네, x는 x끼리 곱해주고 x제곱 x하고 마이너스 6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랑 x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플러스 24는 0 공간 활용을 잘 못했네요. 그죠? 조금 좁게 적을게요.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번에 자, 근이 두 개예요. 0이 있네요. 0은 x-0이라고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x만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갈로 열고 마이너스 7은 0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는 0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중근이에요. 중근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똑같아. 안으로 들어갈 때는 부호가 바뀌고 중근은 0 이거 우리 2차 방정식 배울 때 그 전에 첫 번째 공식 a 플러스 b인가? 그거죠. x 플러스 y였나? 바로 풀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5분의 1 금방 플러스 5분의 1은 얘 넣은 거예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쓰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얘를 넣을 거야. 부호 바꿔야지. 이번 얘를 넣을 때 반대로 바꿔야지. 생각하고 풀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이에요. 앞에 게 같고 뒤에 있는 수가 같은데 부호만 다를 때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은 0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세 번째 공식이 나와 있죠.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는 0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6번 두근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8인 2차 방정식 일단은 두근이
있으니까 적어줄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부호가 바뀐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x제곱의 개수가 8인 거 요거 어디 적는다 했죠? 내식 맨 앞에 적어주면 된다 했어요. 자, 8 남겨놓고 안에 거 먼저 계산을 하면 한꺼번에 하면 x제곱 플러스인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순간에 헷갈렸어요. 마이너스.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1. 자, 풀어주면 8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는 0 해주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얘가 정답이에요. 자, 3분의 1을 중근으로 갖고 x 마이너스 3분의 1을 중근 제곱 x제곱의 개수가 9인 앞에 9 적어주면 9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을 풀어주시면 9x제곱 3, 3은 9 3, 6이 12 나 지금 뭐라고 3이 6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은 반드시 혹시나 실수로라도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만 적으면 이거 답 돼요 안 돼요? 아니 똑같잖아요. 0만 없지.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는 0까지 적어 주셔야지만 2차 방정식이 돼요. 알았죠?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 이거 너무 쉽죠. 조건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했어.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유리수라면 뭐가 중간에 있는 게 부호가 바뀐 거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다른 한 근은 뭐예요?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쏘이지하죠? 한 근이 4 마이너스 루트 5라면 다른 한 근은 그냥 4 플러스 루트 5라고. 얘는 2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고. 얘는 6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이게 단가요? 네, 이게 다예요. 만일에 루트 12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웬만하면 요렇게 바꿔주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좀 전에 얘기했는 건 뭐죠? x를 먼저 뭘로 둬야 될지 고민하고 그 x를 가지고 식을 잘 쓰고 잘 썼으면 우리 꼼꼼하게 풀어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정의가 돼 있네요. 어떤 수를 x라고 두래요. 그러면 어떤 수를 x라고 뒀어.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 3을 더했어. 거기에 제곱했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죠. 더한 다음 제곱이니 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얘 전체 더한 다음 제곱이니까. 그 수가 어떤 수에 또 어떤 수 10, x 10배보다 곱하기 10 6만큼 크대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6만큼 큰 거랑 같다. 이해 갔어요? 그럼 얘 풀어보면 어떨까? 자,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식을 적어주고 풀어본다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10x 플러스 6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뭐예요? x는 1 또는 x는 3이 되겠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꼴로 나타내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정답이 되겠죠. 2번 x의 값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x는 1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자, 1013번.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 x초 후의 높이가 40x-5x 제곱미터이다. 다음에 답하세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 우리 이거 2학년 때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물체가 지면에서 떨어질 때의 높이 0m예요. 0에서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 그대로 얘 풀어주시면 돼요. 40x 마이너스 5x 제곱은 0. 자,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40x 플러스 5x 제곱은 0. 그래서 5x로 묶어주면 얘 먼저 할게요. x 마이너스 8은 0. x는 뭐예요? 0 또는 x는 8. 0은 안 될 거니까 8초 후가 되겠죠. 8초 후. 이거는 중2 때 되게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요. 자, 다음 1014번. 가로 세로 길이가 8cm, 5cm인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길이를 xcm씩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 넓이보다 30cm씩 더 커졌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림을 잠깐 그리면 가로가 조금 더 긴 직사각형이 있어요. 원래 길이가 8이고 5인데 일정하게 똑같은 수만큼 x라는 수만큼 오른쪽 가로도 늘리고 세로 똑같은 x라는 수만큼 늘려서 넓이를 구했더니 원래 있는 넓이보다 30제곱센티미터가 더 늘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원래 있는 넓이는 얼마예요? 원래가 가로는 8, 세로는 5였으니까 원래는 40일 거고 30제곱센티미터가 늘어났으니 커진 거는 총 7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자, 원래는 8cm였지만 xcm까지 늘어났으니 가로는 모두 얼마가 되죠? 네, x 플러스 8이 되겠고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5cm였지만 xcm까지 늘어났으니 x 플러스 5라는 세로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는 게 모두 얼마? 7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얘 풀어줘 볼까요? x제곱 플러스 13x 58 40는 70 x제곱 플러스 13x 72항 되면 마이너스 30은 0 인수분해 될까요? 되죠, 그죠?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2 했더니 되네.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5거나 x는 2가 되는데 자,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겠죠. 15예요, 15.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x는 2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x의 값을 구하세요. x는 2인 게 나왔고 직사각형 넓이에 대한 식을 적으세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용 문제 생각보다 할 수 있겠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활용 문제는 x를 뭘로 둘지 생각을 조금 하고 그래서 식을 잘 세운 다음에 풀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